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에 대한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허리 디스크라는 건 허리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붉어져 나와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허벅지며 골반이며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증세가 바로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자세가 많이 오게 되죠. 물론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나쁜 자세를 오래 있다든가 오래 차를 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러고 삐딱하게 앉아서 작업을 한다든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허리 하이를 신는다든가 등과 같이 이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은 또 이제 이 골반, 이 허리 자체, 척추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 이제 발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까치발이나 평발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디스크를 바로 이제 이것을 그냥 없애는 양방에서 이제 수술을 함으로써 없애는 그런 치료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이제 바르게 해주는 거죠.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이렇게 반듯하셔서 자세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틀어지면은 이제 디스크 간격이 이제 틀어지면서 한쪽은 붉어지고 한쪽은 이제 좁아지면서 이제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이게 진단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적외선 체열 진단이라든가 일반 엑스레이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엑스레이 중에서도 이제 전신의 척추를 분석할 수 있는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체크를 해서 우리 몸을 바르게 서서 찍어서 어느 쪽이 틀어졌는가를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한방적인 수술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원인으로서는 이게 디스크가 오게 되는 건 신장 기능이 허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습담이 많은 경우, 어열이 많은 경우, 너무 차거나 너무 열이 많거나 습열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한 성생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을 좀 튼튼하게 하고 과도한 성생활을 피하는 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것은 그냥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도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유사하죠. 목 디스크는 이제 우리 몸의 목 부위에 있는 디스크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목과 팔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해서 이제 목 디스크가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무거운 것도 들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목에 있는 디스크, 척추와 경추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이 스프링과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경추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이것이 잘 스프링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만일 이제 어떤 자세가 나빠진다든가 어떤 경추에 힘이 많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밀려져 나오면서 역시 이제 목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팔로 어깨라든가 팔꿈치라든가 손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 바로 목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서 오는 것인가? 일단 가장 한 것은 이제 머리에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목 디스크를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디스크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자세죠. 잘못된 자세. 요즘 그 학생들 보면 어떤가요? 컴퓨터 많이 하죠. 컴퓨터 많이 하면서 반듯하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전부 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죠. 목에서.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 목의 그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목이 된다든가 이제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수그리고 있다 보면은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하는 걸 많이 보니까 옛날에는 그 컴퓨터만 볼 때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었는데 아예 그냥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 목이 반대로 꺾여지는 일자목을 넘어가지고 목이 앞으로 굽으면 희형목인데 전만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후굴증, 그러니까 이제 D형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자목에서 D형목.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특히 많이 느끼는 것이 이제 그 일자목을 넘어서는 D형목, 완전히 반대로 꺾여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게 그 영향을 주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지하철에 가면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풍경이 그 스마트폰을 보는 거. 누구나 그냥 책을 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가지고 이제 TV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카오톡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이 반대로 더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반대로 꺾이게 되면은 이 경추에 있는 디스크가 이게 그 간격이 정상 커브를 하고 있을 때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데 반대로 꺾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선가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면서 이제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현대인들 또 이게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도 많이 오죠. 옛날에는 이제 양손을 많이 키보드를 두드린다든가 하는 걸 많이 썼는데 마우스가 나오면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어깨는 올라가면서 목이 좀 꺾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 측만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이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어깨 자체보다는 이제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목이 이제 경추가 이제 틀어지면서 이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디스크 증세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일단 그 목 디스크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습이다. 뒷목이 뻐근한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보면 가장 주된 원인은 습이 많이 생겨서 뭔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목의 한강증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증이 있고 또 이제 그 팔로 이렇게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풍한습. 우리는 외부의 온기에 이제 풍이라든가 습이라든가 냉기, 한 기운이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저린 증세거든요. 이 저린 증세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저린다든가 팔이 저린다든가 손끝이 저린 증세 이런 것이 풍한습으로 인해서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그 허리와 마찬가지로 습담, 뭔가 습담이 많이 생겨서 순환이 안 되면은 역시 거기도 이제 그 디스크가 많이 옵니다. 또 이제 기와 혈이 약한 경우, 몸에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목에서 이제 기능이 잘 안 됨으로써 이제 목 디스크 증세가 오고요. 또 이제 간과 심장이 약한 경우, 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심장은 뼈에 관련되고 간은 근육에 관련이 됩니다. 근과 인대. 그래서 이제 뼈와 인대가 약해지면은 역시 이게 우리 몸을 딱 정확하게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목 디스크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허리 아픈 것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요즘엔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막 그냥 경쟁하고 하다 보면 열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열이 막 올라가면은 목이 뻣뻣해지면은 디스크가 이제 이 목 근육이 뻣뻣해지면 디스크 경추는 요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근육과 인대가 딱 긴장을 하면은
목이 뻣뻣해지면서 간격이 좁아지다 보면은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바른 자세는 안 나오는데 한쪽으로 그냥 틀어지면은 역시 이거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습, 담, 같은 간신, 화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사상체질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 디스크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좀 몸이 참편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음인들이 이제 너그럽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게 긴장을 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또 이제 기분 나쁘고 오랫동안 기억하면은 이 긴장이 됨으로써 이제 목 디스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풀어줘야 되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면서 화와 열이 가슴과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 화가 열이 많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이제 목 디스크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면서 순환이 많이 안 되는데 역시 목에도 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에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술이 더 많이 차는 경우에 역시 그 목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이 습담이 열리면은 그 몸의 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잘 되면서 뇌 그 경추신경도 좀 잘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기가 워낙 강하죠. 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역시 목 디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좀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한방에서는 역시 허리 디스크하고 유사합니다. 먼저 이제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증세를 먼저 알아보면은 이 환자분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머리를 위에서 양쪽으로 꽉 눌러봅니다. 머리를 꽉 눌러보면은 이 목이 이게 디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별 영향이 없는데 만일 목 디스크가 약간 신경을 건들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약간만 눌러도 신경을 짜릿짜릿 하니까 한쪽 손으로 뭔가 전기 오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는 고개를 양쪽으로 쭉쭉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할 때마다 한쪽으로 짜릿짜릿한 전기가 통한다. 이것은 역시 이제 신경이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디스크 증세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봐서 이제 디스크가 모든 사람이 이제 통증이 심해가지고 디스크가 터지면은 아주 뭐 수술을 전제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태, 우리 몸에서는 이 몸에서는 이것이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은 이제 다 흘러내려서 그냥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실제 임상을 보면은 한 6개월, 1년 해서 통증이 없어졌을 때 찍어보게 되면은 디스크가 흘러내린 것도 흡수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가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이게 잘 안 없어지는데 만일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면은 일단 이것이 막혀지면은 이것은 이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이물질로 봐서 우리 몸에서 백혈구라든가 적혈구 등이 이것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터졌어도 이것이 나중에 찍어보면은 통증이 없어지면은 그 디스크도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턱관절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턱관절은 두개골이 있고 이제 두개골 아래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개골이 있으면은 이 턱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가기로 좌우로 가는데 머리 상태에 따라서 경추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턱도 이제 많이 앞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이제 변화를 주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 턱관절이 이게 있는데 이거 음식을 씹을 때 이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경우 이 턱관절이 이제 그 한쪽으로 머리가 돌면서 경추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게 이빨을 빼고 그냥 놔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금니를 빼고요. 근데 이것을 이빨을 빼면은 반대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고 이쪽으로 계속 씹게 되면은 이 턱이 돌아가면 목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목 디스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금니가 빠진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음식을 계속 씹는 경우 이것은 목 디스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또 이제 등이 많이 굽어 있다든가 허리가 많이 굽어 있다든가 일자허리라든가 하는 그런 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등하고 요 허리 이것을 같이 치료해 줘야지 목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호전이 됩니다. 또 이제 만일 이제 등이 많이 굽어 있는 경우에는 이 머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앞으로 나가서 균형을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배낭을 많이 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또 목이 많이 나가면서 이제 목 디스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방울 성형수술에서 이물질 많이 넣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많이 나가면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또 이제 목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목 디스크를 하는 것도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이제 턱관절이라든가 흉추라든가 또 이제 어깨 견갑골이 좀 양쪽에 있죠. 이 견갑골이 있음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만일 이제 몸의 견갑골이 틀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경추에도 영향을 줘서 목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몸도 틀어지지만 경추도 틀어져서 이제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는 견갑골의 상태, 턱관절의 상태, 목의 상태, 그리고 목이 앞으로 갔는가 뒤로 갔는가. 그러니까 머리의 무게라는 게 한 5kg에서 한 7, 8kg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에 딱 있는 경우에는 아무 영향을 없는데 목이 앞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꺾이는 경우에 중심이 이동이 되면은 바로 경추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역시 이제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목 디스크와 관련해서 유사한 질환들이 많죠. 일단 목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경우, 바른 목 디스크 이제 온 분들이 척추가 바르게 되어 있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이것이 일자목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쫙 나갔다든가, 아니면 경추 전만증이 많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후만증, 그러니까 D형 경추가 돼 있는 경우에 디스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브하고 상관없이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나타나는데 증세는 목 디스크 증세인데 이제 원인은 다른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제 퇴행성 척추증, 경추증이죠. 이제 경추 주위에도 뭔가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가, 이제 순환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경추가 있으면 그 주위로 뼈가 자라남으로써 이게 가시같이 생깁니다. 이것이 역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목 디스크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협착증도 같이 나타납니다. 역시 이제 목 부위에 이제 이 간격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쫙 바르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순환이 안 되다든가 이물질이 낀다든가 뭔가 기능이 그냥 한방적으로 습담이 많다든가 아니면 긴장이 많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 협추가 신경이 내려가는 부위가 이제 척수에 있는 부위가 요게 이제 뭔가 이물질이 끼면은 항상 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통증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요 경추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중이 좁아지는 경우, 협착이 돼 있는 경우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역시 목 디스크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협착증인 경우에도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이 뭔가 목 부위의 근육을 긴장을 풀어준다든가 자세를 커브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간격이 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순환이 잘 됨으로써 또 이제 디스크 증세도 없어질 수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증세에 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증세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호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치료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것과 그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침이나 뜸이나, 이제 침뜸, 그리고 약정 그 물리치료를 이용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침 놓는 방법에서 이제 그 사람의 원인에 따라서 또 다르게 놉니다. 이 사람은 간에 화가 많다, 열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경우는 뭐 간에 열을 내려준다든가, 체질적으로 이제 태음면 침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습이 많은 경우는 습을 제거하는 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화가 많으면 화를 내리는, 아니면 신장이 약하면은 신장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침을 씀으로써 우리 몸에 이제 그 경추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추나요법이죠. 추나요법은 이제 목의 경추를 이제 바르게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경추만 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흉추라든가 골반이라든가 턱관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추 중에서 상부경추, 이 상부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이 경추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전신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또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자세히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딱 있는 게 바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의 그 두개골도 조절을 해주면은 이 두개골이 이게 경추하고도 연관이 되고 뇌의 경막이랑 연관이 되면서 척수가 틀어지는 것을 이제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을 치료해주는 그런 추나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골반이라든가 다리 길이, 턱관절, 이걸 다 그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면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좀 경추 디스크를 치료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쓰는 것은 경추엔 이제 벌침요법이라든가, 이제 벌침은 통증을 제거하고 순환시키는 데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약침,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 특히 목 부위에, 그리고 상체로는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벌침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약침을 이용해 가지고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한약 성분을 이용한 약침을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제 환자한테 이제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제 골다공증을 뼈를 좀 바르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요. 또 이제 그 매선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혈자리에 이제 그 지속적인 효과를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해줌으로써 치료하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침도요법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 또는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는 것도 역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인에서 이제 역시 이제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치료면 몸 전체를 바르게 해주는 한약요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약은 이제 급성된 역시가 이제 소염하는 그런 치료를 쓰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근육이나 인대,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체질적으로는 이제 소양인 같으면 이제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소음인은 긴장을 풀어주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습열을 없애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일단 자기 체형, 몸 상태가 어떤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새 이제 목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본다면은 이 모니터의 높이,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모니터가 밑으로 있게 되면은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딱 놨을 때 눈의 높이가 모니터의 중간 아래쪽, 중간에 약간 아래쪽을 이렇게 눈을 맞추게 되면은 목을 자연히 이렇게 피게 되는데, 모니터를 밑에 있다든가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목 디스크가 일자목이나 D형 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밑에 이렇게 깔고 보는데, 이렇게 깔고 보면 어떻겠어요? 고개를 이제 항상 내려서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D형목에 아주 그냥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볼 때는 약간 좀 보기는 싫지만 약간 눈높이에 좀 맞춰가지고 약간 들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내려본 것은 D형목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 건 턱관절이죠. 턱관절. 음식을 씹을 때는 이제 한쪽만 씹지 말고 이제 양쪽을 골고루 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목이 앞으로 많이 나간 경우,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귀 뒤쪽하고 어깨 중심이 딱 맞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하는 경우는 고개가 많이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턱을 약간 내서 윗니빨과 아랫니빨을 이렇게 맞추는 고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고개가 뒤로 가고 턱이 아래로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목에 부담을 좀 덜 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또 이제 그 혹시 어금니가 빠져 있을 경우에는 이걸 좀 항상 이게 집어넣어 가지고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이것을 등을 굽이는 것보다 의자를 거의 90도로 해서 고개를 약간 뒤로 하는 것이 경추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굽는다든가 뱃살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좋으시고요. 또 이제 요즘 뭐 컴퓨터 많이 하는 마우스 많이 쓰는 분들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이 팔이 아프면은 반대쪽 마우스를 왼쪽 팔을 씀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을 일단은 좀 바르게 해주고요. 그냥 가능하다면은 팔을 한쪽 팔만 올리지 말고 양쪽 팔을 올려놓고 마우스하고 모니터도 키보드를 치고 하는 것이 그냥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 디스크는 이제 주로 목에서 오는데 이 목에 있는 디스크가 목을 신경을 눌러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목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깨나 팔꿈치나 손 쪽으로 많이 내려가고요. 또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것은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고개를 약간 뒤로 하고 모니터를 약간 높게 보고 또 이제 컴퓨터를 할 때도 양팔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양쪽을 골고루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경추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정신도 맑아지고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